안녕하십니까. 등산 역사를 연구하는 이산입니다. 오늘은 1857년 알파인 클럽 창립 일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산악회 알파인 클럽은 1857년 12월 런던에서 창립을 했습니다. 알파인 클럽이 창립되기 전까지 등산 기록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1786년 미셸 파카르하고 자크 발마가 몽블랑을 초동한 후부터 60여 년이 지난 1850년까지 그 몽블랑 등정자가 겨우 한 4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기록으로 나와 있는 대표적인 등산은 1827년 그 제네바의 그 영국 영사 존 올조가 몽블랑을 19번째로 등정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에 출신의 그 노처녀 앙네트 당주빌도 1838년 가이드들과 함께 몽블랑을 도전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 후부터 등산 역사 자료를 보면은 몽블랑에서 활발하게 그 등산 활동을 한 기록과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1840년대에 들어서면서 알프스 고산에서 그 망치와 그 기압계를 가지고 빙하지대 구석구석을 휘젓고 다닌 가장 그 눈에 띄는 빙하학자 두 명이 있습니다. 그 한 명은 스위스의 그 루이 아가시 교수이고 또 한 명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그 제임스 포브스 교수였습니다. 이 두 명의 그 학자는 빙하 연구도 했지만은 가이드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서 1841년 그 융프라우를 4번째로 등정도 해냈습니다. 특히 그 제임스 포브스 교수는 빙하 연구를 하면서도 그 1842년 그 체르마트 근처에 있는 콜데랑을 초등하고 슈토코름도 등정을 했지만은 그 빙하 연구 목적으로 산에 올라갔었습니다. 그 포브스 교수는 결코 그 등산가는 아니었습니다. 포브스 교수는 1855년 그 몽블랑과 몬테로사 여행이라는 산책을 출판을 하면서 그 의외로 영국서 산악서적으로는 최초로 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반 그 대중들한테 막연하게나마 알프스를 알게 해준 산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인들한테 등산을 흥미로운 그 새로운 스포츠로 접근할 수 있게 해준 인물이 그 유명한 런던의 그 쇼맨 엘버트 스미스입니다. 엘버트 스미스가 1851년 그 가이드와 짐꾼 그 34명을 데리고 몽블랑을 등정했습니다. 그 다음 해인 1852년부터 그 런던에서 스미스는 몽블랑 그 등산 극장 쇼를 시작을 하면서 영국인들이 그 등산을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신들도 몽블랑에서 등산을 해보려고 몰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그 런던 시민들은 스미스의 그 몽블랑 등산 강연 쇼가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습니다. 강연이 그 허풍도 좀 있고 과장도 좀 섞였었지만은 그 빅토리아 그 여왕 부부도 강연 쇼를 그 들을 정도로 열광적이었습니다. 1857년 그 알파인 클럽 창립 멤버 대부분이 엘버트 스미스의 그 몽블랑 극장 쇼를 그 보았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1852년부터 엘버트 스미스가 몽블랑 등산 쇼를 시작을 하고 많은 그 영국의 그 지적인 그 엘리트들하고 돈과 여유가 있는 사업가들이 그 몽블랑 등산을 그 스포츠라고 생각하고 몰려가기 시작을 하니까 당시 그 영국의 그 작가이며 비평가 존 러스키는 그 몽블랑을 그 눈 놀이터로 만들었다고 비평할 정도였습니다. 1850년대 그 중반부터 그 산업혁명으로 스위스에서 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샤머니 그 몽블랑만 가는 것이 아니라 스위스의 그 체르마트로 들어가서 그 몬테로사를 등정을 하고 그 그랜델발트로 들어가서 베트호른을 등정을 하면서 영국의 그 초기 그 등산 개척자들은 여름 시즌이 오면은 알프스 그 전 지역으로 진출을 하면서 등산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1855년부터 몽블랑과 브라이트호른에서는
가이드 없이 최초로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가이드 없이 등산을 한 그 대표적인 인물이 1865년 그 마토호룬에서 사망한 그 찰스 그 허드슨 그 신부하고 알파인 클럽 창립의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그 에드워드 케네디였습니다. 영국의 그 등산 개척자들은 1855년 그 체르마트에서 몬테로사를 그 등산할 때 그 현지 가이드 그 서너 명만 데리고 등산하는 시대가 되면서 몽블랑의 그 샤머니 그 가이드 조합 규정은 이젠 영국 등산가들한테는 별 인기가 없었습니다. 몽블랑 한번 올라가는데 뭐 가이드 짐꾼 20-30명씩 데리고 올라가는 시대가 이젠 저물고 자신들이 그 필요한 가이드를 현지에서 선택을 해서 그 올라가는 등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국인들은 빙하나 크레바스 암벽에서 그 자신들의 그 안전과 확보를 위해서 그 뱃사람들이 이용하던 그 로프 사용과 기초 매듭법을 익혔습니다. 알프스의 그 초기 가이드들은 로프나 그 자위를 그 사용할 줄을 몰라서 영국인들이 초창기에는 가이드들한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알프스 등산 역사 그 황금시대의 그 개막을 알리는 1854년 런던의 그 26살 젊은 변호사 그 알프레드 윌스가 그 신혼여행을 겸해서 그랜델발트로 들어가서 베토호른을 등정할 때 당시 그 가이드 4명과 함께 등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대규모 가이드와 짐꾼들이 그 시대가 저물어 갔습니다. 1857년 알파인 클럽의 그 총무이사를 영입한 그 토머스 힌칠리프가 그 몽블랑을 그 등산할 때 그 샤머니 그 가이드 조합 그 규정을 어기고 그 원래는 8명을 써야 하는데 4명만 데리고 몽블랑을 등정을 했습니다. 그 최초로 당시 그 가이드 조합 규정을 어기는 행동을 해서 그 샤머니 그 조합과 가이드들한테 많은 그 항의도 받았습니다. 이젠 그 등산 시대가 변해서 실력 있는 영국 등산가들에게 샤머니 그 가이드들의 그 많은 가이드 비용 요구와 텃세가 이젠 서서히 외면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의 그 등산가들도 실력이 향상이 되고 루트도 잘 알고 있어서 가이드 없이 자신들끼리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젠 몽블랑을 벗어나서 알프스 전 지역으로 등산을 시작을 하면서 그 런던을 중심으로 그 초기 그 등산가들은 각 지역의 그 등산 정보와 그 필요성을 느끼고서 등산 클럽 설립에 대해서 일부 초기 등산가들이 그 본격적으로 그 클럽 설립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1857년 알파인 클럽 창립 이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프스 초기 그 등산을 할 때 가이드가 선두에서 루트를 개척하며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얼음 계단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얼음 계단을 만들려면은 도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 등산용 지팡이 그 피켈의 그 브레이드 날로 얼음을 깎고 다듬어서 발디딤 계단을 만들어 주면은 영국인들은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이런 등산 행위를 등산 용어로 스텝 커팅이라고 말합니다. 등산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